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자, 롤러코스터의 운동에서도 중력이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는 동안 속력은 자꾸 늘어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A라는 위치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었다가 바닥이니까 C 지점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속력도 최대인 지점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면서 롤러코스터가 운동을 한다. 근데 전체적인 합은 일정하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운동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 A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몽땅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은 양이고, C 지점은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이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 값이고, 다른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지만 전체적인 양은 보존된다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곡선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자신 없어 하는데 직선 그래프야. 우리 여태까지 계산을 해봤지만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보면 낙하거리가 1m, 2m, 3m 이렇게 가면 위치 에너지가 정직하게 1, 2, 3 이런 식으로 감소하잖아. 그만큼이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낙하거리가 1m, 2m, 3m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도 정직하게 한 단계씩 값이 정비례해서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그 값이 그대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정비례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 ABC를 보면 저 위에 A라는 그래프에서 B라는 위치 에너지 값이 점점 감소하는데 그만큼을 자꾸 빼면 반대로 늘어나는 게 운동 에너지 값이죠. 그게 바로 C라는 빨간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프가 수평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낙하거리에 정직하게 이렇게 반대해서 작아지는 값의 그래프가 나타나면 운동 에너지는 그걸 거꾸로 한 그래프가 되겠다. 직선 그래프야. 그럼 롤러코스터로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은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는 공면에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D 지점에서의 2배이다. 자, A와 D를 비교해보면 D는 높이가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네. A 지점은 제일 높은 높이 같아요. 어디서 시작했더라도 지금 처음부터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겠지. D 지점의 2배이다. 지금 높이를 안 줬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자, 이건 선생님은 자신 있으니까 이거를 아니 저게 왜 2배야? 알려주지 않았는데? 라고 이제 지나가지만, 이것도 자신 없는 사람은 이게 또 2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1번은 보류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2번 B 지점에서 열차의 속력은 0이다. B 지점은 속력이 최대인 거죠. 틀렸습니다. 3번도 틀렸네. B 지점의 속력이 최대겠죠. 3번도 틀렸고, 4번 C 지점에서의 열차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B는 4대 1이다. 자, C 지점은 10m 높이에서 봤을 때는 2m만큼 높이가 낮아진 거고,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지금의 운동 에너지로 변화됐겠죠. 그리고 나머지 8m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상태니까. 자, 그러면 C 지점에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봤단 말이야. 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가 2m에 해당하는 거니까 4대 1 맞습니다. 5번 B 지점에서 열차의 속력은 C 지점에서의 2배이다. 속력부터 알 수는 없고 운동 에너지부터 보자. B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10m에 해당하는, C 지점은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봤을 때 10대 2, 5대 1의 비율인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5대 1이니까 속력의 비율은 루트 5대 1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잘못된 대답이다. 4번이 맞다.
남은 게 어떤 운동인지 일단 운동의 종류를 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운동을 말하는 거야. 속력이 변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가속 운동 말하는 거야.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속력 말고 방향만 변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천체 운동 같은 걸 얘기해. 나머지는 뭘까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게 있겠지. 그걸 지금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거야. 야구공 던지는 거, 각도를 가지고 던지는 운동,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 수평으로 가는데 중력 때문에 지면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네 번째는 연직 상방으로 던지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로 던지는 운동이야. 위로 던지면 저거야말로 정직하게 운동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0이 될 때까지만 가다가 그 순간부터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요거 네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진자의 운동. 자, 지금 A점에서 출발해서 A점에서 딱 놓기만 하면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은데 얘는 실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알파벳 O 지점을 향해서 운동을 하는데 B 지점까지 가면 A 지점하고 똑같은 높이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처음에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O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A와 B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겠죠. 가운데 지점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지? 오른쪽 포스트잇 위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중 섬광 사진과 같이 같은 시간 움직인 거리로 진자 운동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죠. 그래서 한 컷 한 컷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O 지점이 제일 길어서 빠르다는 걸 표현해 봤어요. 바닥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요 높이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O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 A나 B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다. 라고 계산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박스 안에 움직임을 좀 표현했는데 양쪽 A 지점과 B 지점에서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거를 표현해 봤어요. 위로 던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좀 볼까? 자유낙하 운동하고 반대로 기준면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처음에는 지면으로부터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주면 운동이 시작하겠지. 그러면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몽땅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지점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운동이다. 자, 연습 문제 해보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를 속력 V로 연직 위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서 연직 위로 쏘아 올렸더니 19.6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때 물체를 쏘아 올린 속력은 얼마이냐?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지면에서 위로 올라갔네.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그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가 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맨 위에 운동 에너지는 0이네.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또 등식을 바꿔서 놓으면 되죠. 즉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놓으면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m 3kg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V. V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V 제곱. 자, 이게 처음에 운동 에너지인데 그거는 9.8mh. 문제에서 19.6m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19.6m. 또 이것도 9.8 곱하기 3을 미리미리 할 필요 없이 식을 완성을 딱 하고 찬찬히 보니까 3을 없애도 되겠죠. 그럼 2분의 1 V제곱은 9.8 곱하기 19.6이겠다. 양변에 2를 곱해서 V제곱은 9.8 곱하기 19.6 곱하기 2다. 그래서 V제곱이 19.6 곱하기 19.6 나오지. 그러면 V는 19.6 나오죠. 그리고 V는 뭐야? 단위가 미터/세크니까 미터/세크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조금만 변형시켜서 생각하면 된다. 5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지면에서 던졌네, 얘도 위로. 근데 5m 지점이 꼭대기 지점이 아니야. 그러면서 5m를 지나는 순간에 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어. 저기 H라는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간 뭔가 지점인 5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으면 이 5m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이렇단 얘기죠. 그걸 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였어. 그런데 5m에서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한 값이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겠죠. 요거를 식으로 놔야지. 자,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고 2분의 1 0.2kg 곱하기 14m/s의 제곱이니까 14의 제곱은 196이야. 앞에 거를 계산하면 0.1이야. 그럼 196 곱하기 0.1이니까 19.6줄이야. 5m일 때는 속력은 뭔지 모르지만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첫 번째 우리 밑에서 구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 지금 처음에 구한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야. 그러면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5m에서의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되겠네. 9.8mh 구하면 되죠. 9.8m 0.2kg 곱하기 h 5m 계산하면 0.2랑 5m랑 곱하면 1이니까 저것도 9.8 계산을 9.8 곱하기 0.1을 막 애써서 안 해도 저렇게 써놓고 찬찬히 보세요. 그러면 0.2 곱하기 5 하면 1이구나. 9.8에다가 그냥 줄 붙이면 위치 에너지가 나오겠다. 9.8줄. 그러면 전체가 19.6줄인데 위치 에너지만 9.8줄이네. 운동 에너지는 9.8줄. 산수만 꼼꼼하게 찬찬히 잘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속력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바뀌는 운동인데, 자, 조금 분석해 줄게. 오른쪽 말풍선 보세요. 각도를 갖는 운동의 속력은 가로와 세로로 분해해서 분석하자. 지금 얘가 각도를 가지고 처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X축과 Y축 두 개의 속력의 합력 방향으로 지금 얘가 속력을 갖고 있는 거야. 어쨌거나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쭉 가지 못하고 중력을 받아. 그럼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합력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 속력도 바뀌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자, 처음에 X방향의 속력을 Vx, Y축 방향의 속력을 Vy, 그러면 얘는 합력만큼인 V의 속력으로 얘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가던 애가 이제 최고점에서 얘기할게. 어떤 지점에서건 속력이 정해지면 꼭 그 지점에서 중력을 받아. 그러면 두 개의 합력 방향으로 방향과 크기가 속력이 바뀌어.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중력이 또 작용해. 그래서 매 순간 속력과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물리에서 또 재밌게 길이하고 해가지고 분석하면 딱딱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속력의 방향과 크기가 계속 바뀌는 운동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진자의 운동도 아까 금방 설명을 끝냈는데 걔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또 실이 잡아당기니까 합력의 방향으로 계속 바뀐다. 궁금한 사람과 또 기본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처음에 출발은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출발했다. 맨 위에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다. 저기 보세요. 맨 위에 속력의 방향이 결정돼 있지. 근데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것 뿐이지 합력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라서 맨 위에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다 존재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화살표로 분석해주는 그림을 기억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둘 다 존재한다. 연습을 바로 합시다. 자, O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 자, 지금 200g짜리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7m/s의 속력을 주면서 에너지를 준 거야. 운동 에너지부터 출발했죠. 하지만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같다. 빨리 계산해보자. 2분의 1m 0.2kg 곱하기 7의 제곱 0.1 곱하기 49네. 4.9줄이네.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5지점까지 갔는데 5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그럼 5지점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공존해.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등식을 놓으면 되죠. 아까 계산한 4.9줄이 맨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2m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구해보면 9.8 곱하기 0.2 곱하기 2 계산하면 3.92줄이야. 아까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4.9줄에서 빼기 0.92를 빼면 0.98이 나와요. 자, 계산을 좀 꼼꼼히 해야 되는데 저 정도는 뭐 간단하죠. 중요한 건 뭐냐? 저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은 꼭대기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도 속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둘 다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속력과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죠. 자, 제목 보세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수평으로 던지는 순간, 중력의 영향을 받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으로 가려는 운동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분석을 해놨어요. 합력을 구해놨어. 자, 어느 순간에 속력의 방향이 있다. 길이로 힘의 크기를 표시하죠. 지금 저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매 순간 중력은 그때그때 작용하므로 두 개의 합력 방향과 크기만큼 속력이 바뀌어서 곡선 모양으로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운동이다. 그러면 얘도 맨 위에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있다가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운동 에너지로 몽땅 바뀌는 것이다.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같은 문제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그랬더니 절벽이어서 중력의 힘을 계속 받았다. 그럼 이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그냥 우리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오. 아까 뭐라 그랬죠?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저 높은 위치에 서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있다. 그럼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냐? 그럼 처음에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지면의 운동 에너지는 5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자, 그럼 5m 높이의 위치 에너지 9.8 mH 4kg 곱하기 5m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4kg 곱하기 v제곱 10m/s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다 계산해 봐야 되겠다. 자, 9.8 곱하기 20 하면 196. 10의 제곱하면 100이니까 200. 그래서 196줄 더하기 200줄은 396줄. 자,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은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 우리 3단원에서도 마지막에 이거 계산했었는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공이 빗면을 타고 내려와서 나무도막을 밀어줘. 그럼 갖고 있던 에너지가 1로 바뀐다. 그래서 저기 문제를 보면 나무도막을 미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고 있는 우리 지식을 식으로 써내야 돼.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등식으로 놓으려면 자, 왼쪽에 갖고 있던 처음에 위치 에너지 9.8 m 5kg 곱하기 HE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텐데 2분의 1 m 5kg 곱하기 v제곱, v 몰라. 그럼 운동 에너지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이랑 뭐랑 똑같아? 밀어주는 일하고 똑같을 텐데 그때 밀어주는 일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마찰력, 그 미는데 드는 힘 곱하기 2m를 에너지를 몽땅 소모했으니까 그 값이 얼마야? 98줄이지. 그러니까 나무도막을 미는데 필요한 힘은 49N이다. 이렇게 변형한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되고 선생님이 걱정하는 계산 연습하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 끝났고, 빼놓지 않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특정이라는 실험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와요. 이거 배운 기억이 나는데 조금 다른 거야. 뭐랑 비슷하냐? 3학년 3단원에서 이런 거 나왔어. O 지점에서 자유낙하하면서 A 지점에서 속력을 측정해. 그래서 중력이 이제 얘를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받은 일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결론을 보면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한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면서 0.54줄, 0.54줄 두 개 있죠. 처음에 게 뭐야? 9.8mH 구한 거예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0.54줄은 뭐냐면 초록색 그 박스 보세요.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속력을 구해서 바로 운동 에너지 구했더니 똑같더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한 다음에 받은 일은 에너지로 바뀐다. 요거까지 3학년 3단원에서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서 6단원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O 지점에서 떨어뜨려. 아까처럼. 그럼 A 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해. 그럼 중력이 이제 잡아당기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중력이 잡아당기는 일 하는 거는 이제 말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3단원에서 얘기했고, O 지점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서 B를 통과할 때 B 지점에서도 속도를 측정해. 그러면서 O 지점과 A 지점과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보는 거지. 자, 그래서 과정을 봅시다.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한다. O점과 A점의 높이를 측정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쇠구슬의 평균 속력을 구한다. A점과 B점을 지나갈 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야. 속도 측정기가 지금 두 군데 있죠. A와 B에. 자, 결과. 지금 쇠구슬의 평균 속력을 구했어. A에서도 구하고 B에서도 구하고. 그랬더니 평균 속력이 A보다 B에서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다 이제 구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맨 위에 보세요. 질량 측정했고, 높이 측정했고, 속력을 측정했죠. 다. 모든 지점에서. O 지점은 속력이 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O 지점, A 지점, B 지점에서의 맨 마지막 표를 보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했더니, 자, O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는 0이야. A점은 9.8mH를 구했어.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야.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속도를 가지고 구했더니 1.08. 처음에 O 지점에서 떨어뜨린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값이 같아. 여기서 알아내는 사실이 뭘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말이 여기서 벌써 보이죠?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또 O, A, B 세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했더니 다 똑같고 보존이 되죠. 자, 이걸 실험으로 알아내는 역학적 에너지의 측정을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연즉 상방으로 물체를 올리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하고 같다 그랬지.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공 A와 B를 들고 있다가 A는 속력 V로 위로 던졌고 B는 속력 V로 아래로 던졌다. 이때 A와 B 중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 더 큰 공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기 전에는 왼쪽에 A는 같은 속력이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속력을 주면서 던졌으니까 뭔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네.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고. 이거를 한번 어떻게 풀어볼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A는 공을 던지면 운동 에너지를 윗방향으로 주고 그 운동 에너지가 소모될 만큼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없어졌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방향과 반대로 이제는 B처럼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B와 시간은 좀 더 늦었지만 운동의 형태와 값은 같다.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 오른쪽 위에 문장 봅시다. 연직상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위치가 A이고, 지금 그림에서 이제 A라고 표현했습니다. 속력은 같지만 방향이 바뀌었다. 그 이후부터는 B와 같은 속력으로 지면까지 운동한다. 맞죠? 그러므로 지면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모두 똑같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찬찬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과 개념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속력과 힘은 방향을 갖는 값이지만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총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방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걸 보면 결국에는 같은 운동 에너지 값을 가지고 B처럼 똑같이 시작을 또 했죠. 시간은 늦었겠죠.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뿐. 자,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이 없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튀어오르는 공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 이제 여태까지 공기의 저항과 마찰 같은 거 무시하자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조금만 점검하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거의 이제 끝났고, 사실 이 6단원이 두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가장 어렵고 계산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해. 지금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것만 정리를 합시다.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 저기 지금 현실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라진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형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공기 저항과 마찰과 뭐 이런 거 다 없다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튀어오르죠. 그럼 만약 튀어오른다면, 튀어오르면 같은 높이까지 튀어오르고 튀어올라와서 영원히 운동해야 되는데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의 에너지만큼 튀어오르지는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라진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이 공기 중에서 바닥과 충돌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마찰 및 공기 저항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공이 튀어오르는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자,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손실된 에너지 구해보래요. 그림과 같이 A점에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 물체가 5m 높이의 B점까지 올라가 속력이 1m/s가 되었다. 아, 이번에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던 에너지로 어딘가 올라갔어. A점에서 B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는, 자, 이제 어떤 때는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면서 저런 걸 물어봐. 저럴 때는 괄호 해놓고 단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은 없다. 이런 말은 안 써놓고 물어봐요.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공이 2kg짜리가 막 달려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오른쪽으로 있네. 멈춘 것도 아니고 발생한 열 에너지는 했으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지금 뭔가 감소했을 것 같아. 지금 양쪽의 에너지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2kg, V제곱 100 하면 100줄. 그럼 오른쪽에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모두 있으니까 9.8mh,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m 2kg 곱하기 V제곱 1m/s라니까 값을 구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이니까 98줄, 운동 에너지는 그냥 1. 그러면 합해서 99줄이죠. 그럼 100줄이었는데 99줄이 남았으니까 1줄이 어떻게 된 것이다? 열 에너지로 발생했다. 그래서 손실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가 얼마냐? 답은 1줄이다. 이렇게 손실된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드디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또 그 두 개의 전환과 보존 이거에 대한 긴 대장정을 지금 마친 건데 사실 3단원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아주 어려운 과정과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물리를 모두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계산 연습 스스로 해보고 자기 거 만들어서 시험 잘 봐야 됩니다.